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미국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옐런 누님의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이슈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라 약간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은 국가 채무가 일정 한도를 벗어날 경우에 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재정 적자를 일으킬 수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가 돈을 쓰다가 한도에 딱 막힐 경우에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다시 한번 부채 한도를 늘리면서 돈을 더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부채 한도 차트인데요. 파란색이 미국의 부채 한도이고 주황색이 실제 정부의 부채를 나타낸 것입니다. 차트를 잘 보시면은 파란색이 먼저 늘어났다가 실제로 정부 부채인 주황색이 파란색을 딱 터치하게 되면 다시 한번 파란색이 또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국은 돈을 마구마구 쓰다가 한도에 막히면 늘 한도를 늘려가면서 나라 살림을 꾸려 나갔었던 것입니다. 특히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를 맞이하면서 돈을 마구마구 쓰기 시작했는데요. 2008년부터 부채의 상승 각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더니 급기야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부터는 한도를 대놓고 늘리면서 정부의 재정 지출 역시 심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미국 정부는 빚을 엄청나게 내면서 경기를 부양시켰고, 그만큼 우리의 투자 자산 역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8년에 부채 한도가 10조 달러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31조 4천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미 1월 달에 부채 한도까지 돈을 다 썼습니다. 지금은 재무부에 쌓아둔 돈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는 중이죠. 이것은 재무부에 쌓아둔 현금인데요. 회색으로 음영친 부분이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 그때입니다. 코로나 직후 재무부에서 채권을 많이 찍어내면서 현금을 조금 쌓았습니다. 1.8조 달러까지 쌓았죠.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양적 완화 형태로 연준에서 다 사줬으니까 국채 발행에는 부담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돈을 다 써서 0.2조 달러, 2천억 달러 정도만 남았습니다. 참고로 중간중간 재무부 현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마도 세금이 들어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무부도 국채를 주기적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국채로 인한 현금 수입도 감안하셔야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재무부의 현금이 거의 바닥난 상황입니다. 거의 역대 최저치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옐런 누님이 세게 나오고 있죠. 미국 정부에 돈이 한 푼도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부에 돈이 다 떨어지는 그 날짜를 X데이트라고 하는데요. 앨런 누님은 X데이트를 6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이분은 협상을 이끌어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날짜를 엄청 타이트하게 잡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에 실패해서 디폴트가 발생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정부에 돈이 없는 상황이니 공무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무디스는 디폴트가 발생하게 되면 일자리 타격이 발생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많은 워싱턴 쪽의 일자리 타격이 심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각지의 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워싱턴 DC,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텍사스, 플로리다 등 여러 지역에서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을 했죠. 요즘 들어 경기 침체가 온다고 난리인데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이 어긋나면 경기 침체가 제대로 오겠죠? 아마도 공화당, 민주당, 그리고 바이든 모두 이런 상황까지는 원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모여서 협상을 해야겠는데요. 바이든, 공화당, 민주당 모두가 워싱턴에 있는 날짜가 5월 9일부터 5월 17일까지라고 해요. 늦어도 5월 17일까지는 협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내년에 재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채 한도를 상향시켜서 본인의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재정 지출 삭감을 약속받고 나서 부채 한도 상향에 합의를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정 지출을 삭감시켜야 남은 바이든의 임기 동안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트럼프가 혹시 돌아오거나 다른 분이 와서 공화당이 다시 정권을 차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5월 9일이 협상의 첫째 날이죠. 이때 실제로 협상 시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베카시 하원 의장이 만났습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도 같이 참석해서 1시간 정도 부채 한도 상향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합의점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재정 지출 감축을 전제하에 부채 한도를 조절해 주겠다 이런 말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거 없다, 조건 없이 그냥 부채 한도 늘려달라, 이렇게 둘이 서로 평행선만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과 메카시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5월 12일에 만나서 또다시 회동을 갖기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차피 만나서 자기 할 말만 할 거 일단 실무진 합의를 먼저 하고
이분들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민주당, 바이든 모두 만날 수 있는 17일, 5월 17일이 며칠 남지 않았죠? 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부채 한도 협상을 이끌어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X데이트가 꼭 6월 첫째 날은 아닙니다. 이 날짜는 옐런 재무장관이 주장하는 날짜이고요. 그러니까 5월 17일까지 협상을 못하면 미국이 파산한다? 무조건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경제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합의를 못하면 어쨌든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미국의 국채금리를 볼까요? 선으로 표시된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봉 차트로 표시된 게 1개월물 국채금리입니다. 일반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가 1개월물보다는 높은 게 사실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이게 역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전 폭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1개월물 국채금리는 5.7%까지 올라왔고 10년물 국채금리는 3.4%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채금리가 높다는 것은 재무부에서 국채를 발행할 때 높은 금리를 줘야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그만큼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1개월물 국채 같은 경우에 미국 정부에서 한 달만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사람들이 돈을 잘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한 달 후에 부채 한도 협상이 깨지면서 디폴트가 날 것을 다들 걱정하면서 국채금리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개월물 국채금리를 보면 부채 협상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1개월물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즉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걱정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중이고 아직 진정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든은 협상을 빨리 하고자 하고요. 공화당은 최대한 질질 끄는 중이죠.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떠할까요? 이들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빨리 하기를 원할까요? 재밌는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5월 초에 나온 기사인데요. 민주당 의원 10명이 모여서 파월 형에게 금리 인상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과거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나요? 이번에는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제발 파월 형 금리 좀 내려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이 집권당이니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경기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유리할 수 있겠죠. 과거 트럼프 형은 대놓고 파월에게 금리를 내리라고 외쳤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역시 금리 인하를 원할 것이고 민주당 역시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상으로는 내리는 것보다는 동결 정도를 원한다는 게 맞겠죠. 그런데 원칙상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외압에 의해 금리를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가만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집권당인 민주당이 나서서 금리 동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트럼프 시절 2018, 2019년 미국의 S&P 500 지수 차트입니다. 잘 오르다가 중간중간 증시가 떨어지는 게 보이지 않나요? 물론 각각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이때 트럼프 형이 파월한테 기준금리를 계속 내려달라고 2번 내리니까 3번 내려달라 이런 식으로 마찰이 있는 과정에서 증시가 일시적으로 떨어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도 비슷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협상을 늦추면서 파월 형으로부터 금리 인상 중단이라는 카드를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굳이 무리해서 당장 부채 한도 협상을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채 한도 협상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질질 끌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하다가 결국에 협상에 성공은 하겠지만 생각보다 늦게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차트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화폐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일봉 차트입니다. 일반적으로 달러가 강하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좋을 때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나 경우는 글로벌 경기가 어렵거나 무언가 악재가 도사리고 있을 때 최고의 안전자산인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달러 인덱스가 급속도로 상승 중입니다. 요즘 은행 파산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좋아서 오르는 달러는 아닌 것 같고요. 무언가 악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피난처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악재라는 것은 부채 한도 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오르는 구간에서는 약간은 몸을 사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2011년을 제외하고는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것은 심각한 증시 타격까지로 이어지지 않았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참고로 달러가 오르는 이유로는 경기 침체 이슈가 있는데요. 와, 경기 침체라 이 단어는 듣기만 해도 무섭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